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마음이 많이 착잡하시죠?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동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다양할 겁니다. 물론 박수치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 주변의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냐? 대한민국 영토에서 김정은이와 트럼프가 만나서 협상이라는 것을 했는데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귀동냥으로 들었다더라. 그런데 미국 언론의 분석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러다가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북한의 핵 무기 보유를 사실상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제재 풀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종전선언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이나 민주당 사람들, 청와대 사람들은 지금 마치 평화시대가 온 것처럼 찬양가, 용비어청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걸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분석을 내린 글하나를 보고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은 오늘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대중 고문은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을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는 정치적 식견이나 내공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CBID 같은 원칙, 완전한 핵 폐기를 주장했지만 지금은 핵 폐기라는 말이 쑥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더 황당합니다. 자, 자유의 집 다른 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 꿍꿍이 속을 미리 알고 있었나 몰랐나? 알았다면 그 역시 동조자이고 몰랐다면 순진한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대중 칼럼을 읽어보면 속이 뻥 뚫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이 판문점의 쇼쇼쇼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못하거나 설령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보도를 못하는 게 아닌가. 마치 군사 독재 시절에 언론 검열에 걸릴까봐 통쾌하게 비판을 못하고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라는 식으로 난수표 같은 글을 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연상합니다. 기사를 읽다 보면 이 기사의 뒤에는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는 전달하지 않는 대한민국 언론의 태도 정말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십시오. 유튜브 채널 시청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유튜브는 언론 표현의 자유를 구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언론 탄압도 있습니다. 유튜브 탄압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찰에서 오라가라 하는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언론 표현의 자유를 구가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면 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오래 가겠습니까? 아무튼 유튜브 방송은 진실을 말하니까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자, 김대중 고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북 간의 북핵 협상에는 CVID라는 영문 이니셜이 반드시 등장했다. 이 말이 어느 틈엔가 사라졌다. 특히 트럼프에 와서 이 말이 뜸해지더니 근자에는 아예 없어졌다. 판문점에서 벌어진 트럼프 김정은 리얼리티 쇼에는 그나마 종적을 감췄다. 이제 CVID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없어졌다. 날카로운 진단입니다. 자, 그리고 남북회담, 미북회담 등의 목적과 핵심은 북한의 핵폐기에 있다. 그런데 적어도 5천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그렇다. 그런데 지금 대북 외교는 이제 주변 국가 지도자들의 정치 권력의 놀이터로 변질되고 있다. 맞습니다. 시진핑, 푸틴, 트럼프 다 숟가락 얹고 들어서 난립니다. 아베도 지금 김정은 만나겠다고 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줍지 않은 중재자, 운전자 역할 이야기했다가 북한으로부터 벤치 받았습니다. 북한의 외무성 당국자라는 국장급이
아예 담화를 발표하고 남한 당국자는 몸값 올리려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지금 남북 간에는 물밑대 하나도 없다. 비판합니다.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검열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대한민국이 독재국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김대중 고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남쪽 땅에서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 앉아 하게 되는 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한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일개 국장급을 내세워서 협박하더니 이제는 너희는 빠지라며 남쪽 대통령을 모욕했다. 문재인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남쪽 땅에서 남쪽 대통령은 쏙 빼고 자기들끼리 마주 앉았다. 트럼프는 판문점 면담의 깜짝 트윗쇼를 벌이면서 잠깐 만나 say hello 하는 것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2분이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한 15분쯤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0분이 넘었습니다. 트럼프는 회담에서 2, 3주 내에 실무 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데 무슨 50분씩이나 걸리나. say hello는 위장이었나. 자유의 집 다른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나? 몰랐나? 알았다면 그 역시 동조자이고 몰랐다면 순진의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누구나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은 여기에 대한 비판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속인 것이라고 김대중 고문은 지적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판문점에서 독재자의 땅 북한으로 넘어갔다 온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 그것을 알만한 정치적 식견과 내공이 있는지도 의심된다. 참, 일일이 옳은 소리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비판입니다. 판문점 쇼에서 대북 협상의 본질인 북핵 폐기는 온데간데 없고 세계적이니 역사적이니 하는 정치적 수사만 풍성했다. 그 회담에 걸린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밀실 게임에서 어떤 거래가 오고 갔는지 모른다. 트럼프에게 귀동냥을 할 뿐이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왜 트럼프 방한 때 이런 자리를 만들도록 방조내지 도와줬는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양자회담이 끝난 뒤 마무리 언론 쇼에는 모습을 드러내 자신이 대단한 일을 중재해낸 듯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는 우리 대통령의 모습은 대단히 보기 민망했다. 민망합니다, 정말. 그렇지만 김대중 고문의 그 결론은 희망도 보입니다. 결국 핵게임은 김정은이 이기는 쪽으로 갈 것이다. 불길한 징조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불행이다. 다만 내년 선거에 한국에서 집권당이 패배하고 미국의 새 대통령이 들어선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의 재선을 노리고 이런 정치쇼를 한다면 대한민국 안위는 정말 백척간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보수 쪽 사람들은 미국의 공화당 후보가 이기기를 바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적어도 남북관계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옳은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바마는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바마는 심지어 북폭까지 준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미국의 공무원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공무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자신의 대통령 선거 재선을 위해서 미국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 지금까지 만든 것은 인정해준다는 이런 입장을 가질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뉴욕타임스의 어제 보도입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대중 고문의 결론, 한국의 집권당이 패배한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패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에 실패하고 한국의 민주당도 총선에서 폭망하면 새 판을 짤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고문은 그걸 말미에서 결국 핵게임에서는 김정은이 이기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랬지만 반대로 마지막 결론처럼 상황이 바뀌려면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민주당이 폭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 판을 짤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정말 톡톡히 망신을 당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들러리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옆방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대중 고문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민주당이 폭망하고 한국당이 승리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재선에서 패배해서 김정은을 굴복시키는 새 판을 짜도록 한번 해봅시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